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여름 축제에 이어서 지역의 대표 가을 축제인 평창 효석문화제와 백일홍 축제까지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름과 가을 축제가 모두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모처럼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이러다가 겨울 축제까지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여름 평창 더위사냥 축제가 열렸던 평창군 대화면입니다. 지난해 축제 때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물을 뿌렸던 물대포가 지금은 공원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축제 현수막이 붙은 트랙터도 멈춰서 있습니다. 엔조이 썸머를 슬로건으로 7월 개최를 앞두고 있던 평창 더위사냥 축제. 2013년부터 매년 열렸던 축제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축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창 효성문화제와 백일홍 축제 등 평창 대표 가을 축제 역시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축제로 방문객 140만 명을 유치하고 78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을 전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약 축제 기간 중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발생한다면 평창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또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쓰지 못한 축제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1년 동안 준비했던 축제를 모두 접어야 하는 위원회는 허탈할 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번 10일까지 다 거의 90% 이상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면민들, 지역민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시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 방법이 없습니다. 상인들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에 이러다 평창을 찾는 관광객 발길이 아예 뚝 끊길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휴가철하고 축제 때가 제일 성수기죠. 좀 많이 안 좋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니까 저희도 많이 안 좋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한몫을 했던 축제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 평창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 등 겨울축제의 정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예년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벌써 물놀이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름만 되면 잠깐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순환 사고도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모두 3만 7천여 건. 이 중 1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5년간 3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순환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입니다. 6월의 경우 물놀이를 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많은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주변의 바다나 계곡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30.2%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 정도인 76건이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의 경우 지형에 따라 유속과 깊이가 급격하게 달라져 물놀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기예보상에서 많은 호우나 집중호우 혹은 그쪽에 풍랑주의보나 이런 게 발령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물놀이를 가시는 걸 삼가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수영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 있다 해도 너무 물이 깊거나 한 곳으로 가는 거는 조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순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입니다. 특히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만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게 낮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다슬기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고는 6월과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순간에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여름철 순환사고가 끊이지 않는 강원도 홍천강 일대. 지난 14일과 23일 홍천강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낮에는 못 잡아요, 없어서. 밤에 이제 많이 잡다가 익사야지. 밤 되면 이제 가위로 나오지. 그래서 장사꾼들이나 그 여자들이 이제 밤에 가위를 이렇게 잡다 보면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지. 깜깜할 때는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달에만 강원 지역에서 모두 3명이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는 등 한 달 동안 전국에서 1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발생 지역도 강원도 홍천과 영월, 충북 영동과 경북 청송 등 내륙 강가나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다슬기 잡이가 무서운 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 제가 유원지에서 그나마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아 물놀이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차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물이 금방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걸음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이 허리춤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속만 들여다보고 이동하다 보면 순식간에 깊고 물살이 센 곳으로 휩쓸리는 겁니다. 글쎄 뭐 이런 데 되니까 하기 안 되네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되네. 다슬기 잡이가 주로 이뤄지는 하천에는 바위가 많을 뿐 아니라 곳곳에 이끼와 수초까지 자라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2명 이상 함께 활동하며 야간이나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은 모두 52명. 그중 65%인 34명이 6월과 7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릉 지역 해수욕장 출입을 위해서는 손목밴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강릉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 운영 지침을 보면 모든 방문객은 발열 체크 이후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 이용자에게는 전자출입 명부인 QR코드나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고 차광막은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전문 용역업체 등을 활용해 매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춘천의 한 신규 아파트에는 분양가에 최대 1억 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원주와 강릉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지나친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춘천 최대 상업지역에 위치한 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5년 전 분양 당시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로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는 값이 더 올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4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인근 한 아파트 값도 분양가보다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최근 1년 새 매매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신규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기본 5천에서 한 7천 정도 높은 층 좋은 전망이 있는 거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2년이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역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오르는 것 같고요.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합니다. 춘천시 삼천동에 건축 중인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7, 8천만 원이 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온이동에 들어서는 또 다른 아파트는 고층의 경우 1억 원 이상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와 강릉 지역 아파트 값도 상승 중입니다.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면 지난달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도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기간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투기 세력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를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에서 아파트도 입주한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오른다는 거는 조금 거품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실제로 세력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실제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은 지난 1년간 크게 변화가 없는 보합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걱정해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방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원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7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겁니다. 경기, 인천 등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특히 시세 차익을 통해 이득을 보는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겁니다. 수도권을 틀어막자 자금이 비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혹은 경기권 주요 업무지구에 1시간대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수요들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좀 많이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미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털려나가는 중이거든요. 풍선 효과뿐만은 아닙니다. 호재도 겹쳤습니다. 동서 고속화철도, 원주 강릉 KTX선이 먼저 기대 심리를 부추긴 겁니다. 실제 원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1년 전에 비해 3,000세대가 넘게 줄었고 춘천도 360여 세대가 줄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 외지 투자자 유입에 따른 결과인 만큼 투기성 수요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전부 다 이게 분양권 투자를 했는데 분양권 투자는 전매만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입주 때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피가 붙어가는 분양권 전매만 하는 거고 나중에 입주했을 때 그 가격에 오름이 있다면 입주하는 우리 원주 시민들이 높은 가격에 임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그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금 상황인데 현재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그 분산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거에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이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관심이 커져가는 상황. 실수요자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지역 부동산 안정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300억 원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코로나19 특별 지원과 경영 안정, 창업과 경쟁력 강화 등에 2,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안정자금 1,100억 원이 모두 소진되는 등 이미 올해 예산의 80%가 지원돼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영 안정자금 규모를 300억 원 증액했습니다. 또 지원 가능 업종을 제조업 위주에서 관광업도 포함시켜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5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갖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춘천과 홍천, 태백, 영월, 원주, 횡성 등 8개 지역의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강릉, 동해, 삼척 등 6개 지역은 신규 수요처 확보에 따라 2.7%가량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결정된 도시가스 요금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원용으로 지정해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실제 조성은 하지 않은 부지들이 7월부터 공원 부지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이 사유재산의 피해 등을 이유로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도내는 축구장 600개에 달하는 녹지 공간에 다른 용도의 개발이 가능해지는 건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도심 속 녹지입니다. 이 일대 33만여 제곱미터는 수십 년 전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7월 해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가 아파트 건설사의 부지 활용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특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시행사가 선정됐는데 도시공원 일몰제에 앞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최근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마 우리 시 예산이 한 970억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전체 면적 중에 한 20%를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내에서 해제되는 공원 부지는 전체 36곳, 498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 부지는 이 같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여의치 않아 지자체가 부지를 사들여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구근린공원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원주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하고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포함한 시민 휴식 공간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공원 부지 14곳을 유지하기 위해 1,100억 원, 동해시는 7곳에 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공원 부지 3개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 예산에 최대 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공원 부지 개발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도시공원 해제 대상 가운데에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일부 구역의 매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를 하고 그게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해제는 전국적 사안인 만큼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공원 부지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이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 적용 시한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자 강원 지역의 핵심 현안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과 공조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가운데 각종 세균성 감염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물이나 음식물로 전파되는 감염병과 유행성 눈병 등의 유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기가 늘어나면서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